오늘 같이 하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신한투자증권 남대문 지점의 이상경 멘토 나와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멘토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일장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드려봐야 될 이슈는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앞서 제가 AI 관련 생성형 AI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미국의 반도체주가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내는 조금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반도체 단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용인에다가 설립을 하기로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비주로 약간 이렇게 시세가 좀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이화진 멘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삼성전자 이제 1분기 이제 컨콜에서도 일단 얘기를 했던 게 그 당시는 뭐 감사는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네. 이제 공정 전환을 통해서 감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때 컨콜을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장비 교체가 이제 1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물론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5월 달이나 이제 그 사파이어 래피즈가 양산이 되게 되면서 그만큼 DDR5나 뭐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장비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1분기 때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주가에 대해서 좀 뭐 지지부진했던 부분도 있고 아니면 후공정 업체들은 이제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만큼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이슈로 좀 전환되는 부분이 서서히 이제 반도체 서부장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조금 상승 흐름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나온 이제 리포트들을 보시게 되면은 3, 4분기 대부분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저점에서 올라간다라고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서서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물론 최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지만 2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 재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조금 감산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6개월 정도 좀 선반영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충분히 이런 비메모리 업체들이나 장비 업체들도 충분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시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좋게 보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방금 전에 공정에 따른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여러 개죠, 반도체가. 장비 중에서도 그러면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나 그리고 시세가 어느 쪽에서 더 분출되냐도 관심이실 텐데 뭐 장비, 소재 부품, 뭐 전공정, 후공정 막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경 멘토께서는 방금 전에 이화진 멘토는 반도체 장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 시장에서 GPU 관련된 부분하고 AI 쪽 관련된 기대감 쪽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감이 좀 맞물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2분기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1분기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기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 6월 이후부터는 이런 쉽게 얘기하면 쌓아놨던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소진이 빨리 되면서 상대적으로 언제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소재와 장비, 특히 오늘 후공정 쪽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가장 큰 소외를 받았던 업종이고 네. 상대적으로 밸류가 싸 보인다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에 3월 말 기준으로 주총이 끝나고 감사 보고서가 마무리된 이후에 1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점 확인하고 그럼 하반기에 2차 전지 외에는 뭘 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흐름상에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들이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 내에서 후공정 애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K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일본과의 이제 소부장 쪽 관련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숫자적으로 변화되는 기점이 2분기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투자를 17% 정도 더 늘린다고 했으니 이 투자라는 거는 설비와 관련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장비주들 쪽으로 이 금액은 같이 내려갈 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공정이 그럼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반도체 전체에서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는 데들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찌어찌해서 돌아보니까 반도체주가 너무 많이 빠져 있네. 2차 전지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반도체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탑픽을 그러면 어디를 보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상대적으로 올해 내내 1, 2월 달부터 봤던 부분들이 한미 반도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한미 반도체. 네, 최근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부분하고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까지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였고요. 일본하고 제도적으로 4년 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3개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제재가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4년 동안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썼던 부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사와서 재고를 쌓고 소진되기 전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소부장에 대한 부분들을 막는 게 아니라 세계 품목에 대한 통관 절차라든지 넘어가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 자 그러면 일본 쪽에서 소재화의 내재화를 시켰던 부분들이 그러면 빠르게 진행이 되었느냐 그러면 네. 거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봤던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오늘의 공략주를 말씀드릴 때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던 기업들이 아마 새롭게 좀 각광을 받는 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20% 이상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전 고점 수준까지 확 올라와 버렸거든요. 하루 만에. 여기서 더 갈 것 같다. 아마 요즘 분위기가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개인들이 좀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호재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 일시적으로 크게 또 반영이 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야 그럼 그동안에 소외됐던 부분들이 있고 얘네 가격은 이 정도고 1분기 저점이고 2분기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관점들이 오늘 일시에 좀 반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목을 좀 주문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오늘 22%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이화진 멘토께도 좀 물어볼게요. 어떤 걸 탑픽으로 보세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일단은 뭐 후공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올라왔던 측면에서 네. 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장비주 중에서도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건 일단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익 IPS나 테스 그리고 세메스와 같은 회사에 좀 1차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 향후로 이제 최종 고객사를 가고 있는 부분인데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 이제 관련된 이송 장비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1분기 때 충분히 컨커에서 이제 공정 전환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장비 교체들이 원익 IPS나 테스와 같은 부분들이 그게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웨이퍼 관련된 이송 장비 업체들에 대한 그 사이먼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게 ATN 로봇 자체가 이미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충분히 실적도 괜찮아지지 않나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소외주로 보여왔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좀 선정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랑 관련주 중에 조금 소외를 받았던 사이맥스가 도리어 좀 공략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소재 오늘 좀 다들 좋은 편이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장비주를 좀 끌어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간 너무 소외됐다는 점이 시장에서 또 한 번 반도체 쪽에 관심을 좀 갖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장비 소부장 한번 살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죠. 반도체 쪽이 오르니까 그런 건가요? 2차 전지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2차 전지주는 쉬어가다가 또 오르고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이게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크게 거칠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쉬고 체력 좋은 뭐 마라톤 선수처럼 또 달릴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화진 멘토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2차 전지 뭐 관련해서 대부분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뭐 한 달에 기본 2배 이상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업황에 대한 뭐 성장성이야 뭐 꾸준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관련된 업종들이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수출 소식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또 한 번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4월달에 새롭게 도요타 회장이 새롭게 선임이 됩니다. 이제 네. 그 사토 선임이 이제 예전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그동안 수소나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집중했던 부분을 향후에 전기차 플랫폼 쪽으로 좀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새롭게 취임이 되고 그만큼 전기차 플랫폼 실제로 20위 안에 들어가는 있는 도요타 전기차 자동차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동안 일반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캐파가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도요타가 국내 뭐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와 같은 배터리 쪽에 대한 이런 협약이나 좀 관련된 수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이와 관련 수주 캐파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어갈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경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아, 제일 어렵죠 이 질문.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진짜 도저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주가가 반향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반성을 한 게 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그런 변화에 대한 속도라든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시장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1, 2월 달에 시장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아마 지난주 제가 전반적인 스크리닝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들보다는 개인들 중심으로 시장에서 좀 이끌어가는 분위기였고 아마 12월 달에 제가 이제 올해 1년 계획을 좀 세우면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이 네. 일시적으로 반영이 충분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LFP 쪽으로 넘어가는 산업 쪽에서 이제 전고체 쪽에 넘어가서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관련된 리튬 쪽에 관련된 부분까지 그러니까 발열이 어느 정도 덜 되고 방전에 대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완화가 되는 그런 배터리 부분까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배터리 양산은 2027년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 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의 IRA 세부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총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까지 충분히 반영된 분위기가 현재 가격인 것 같고요. 전일에 오후에 에코프로가 급등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욕구가 있었던 거고 네. 아마 개인 계좌였는데 개인 계좌였긴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레버 카운트 계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레버 카운트 계좌를 통한 충분히 차익 실현에 대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좋은 흐름들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할 수 있지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2025년 7년까지 반영된 현재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이거죠.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2차 전지주도 뭐 미래가 아무리 밝다한들 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신규로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뭐 차익 실현하고 하느냐 이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경 멘토께서는 이상경 멘토도 조금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그러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론은 대안이 있는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구간을 정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다만 대안을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2차 전지의 고밸류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업종에 대한 순환매, 즉 적자의 석자라든지 그리고 분기 어느 정도 완화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좀 용이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보다는 2차 전지주가 조정이 온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 업종을 네.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이화진 멘토는 어떠세요? 일단은 뭐 3월 이제 어떻게 보면 1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네. 이제 실적 시즌제가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1분기에 대한 반도체 뭐 어느 정도 안 좋은 부분을 어느 정도 떨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쪽에 대한 매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상경 멘토님처럼 새로운 대안책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당분간 뭐 AI나 관련된 로봇의 이슈도 충분히 계속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하나 오히려 2차 전지는 이 구간을 통해 가지고 좀 건강한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는 분야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두 분 다 크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조정 구간에 섣불리 확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간 저희가 조정 올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수급에 의해서 쫙 올라갔죠. 물론 수급에 의해서란 말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실적 3년이나 뭐 4년 뒤에 실적이 확고한 데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한 번 2차 전지가 살짝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에코프로와 관련된 그룹주들이겠죠. 뭐 3배 내지는 2배 이상 올라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판단은 역시 투자자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MLCC 쪽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MLCC에 대한 관심도를 주문하는 데들이 꽤 있네요. MLCC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진 멘토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뭐 그동안 올해 초반에 나왔던 삼성전기 올해 관련 뷰 같은 경우는 전장용에 대한 MLCC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중국 쪽에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이나 관련된 회복세가 이제 꾸준하게 나오게 되면서 뭐 한 4월, 5월부터 중국 쪽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플래그십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회복세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뭐 스마트폰과 전장용에 대한 성장세가 올해는 굉장히 실질적인 측면에서 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스마트폰보다 전장용에 대한 마진이 오히려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사이버 트랙이 하반기에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만큼 그에 대한 수주에 대한 잔고가 꾸준하게 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전기나 삼화콘덴서나 그만큼 삼성전자 향으로 나오고 있는 뭐 삼화콘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MLCC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경쟁사에 있는 무라타나 일본 경쟁 회사들보다 오히려 삼성전기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수주 부분들이 올해 중국향이나 이런 미국 북미 쪽으로 있는 이런 자동차 관련된 전장용 마진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하반기까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상경 멘토는 MLCC 관련주들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뭐 산업에 대한 쌀이고 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낸드 쪽 그리고 스마트폰 최근에는 전장 부품 쪽에 대한 수요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전장 부품 쪽에 들어가는 MLCC는 그 전에 들어갔던 스마트폰 대비해서 가격이 7배에서 11배 정도 크게 반영을 받는 업계에 대한 동향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못 갔던 건 전장용 쪽 매출 특히 삼화콘덴서를 중심으로 LG 전자향하고 맞물리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LG 전자가 80조를 갖고 오는데 MLCC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삼화콘덴서가 한 시장에서 8천억 정도 내외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이제 개화가 되는 MLCC 전장용 부품 시장이고 최근에는 볼보 쪽하고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년 4분기부터 확인이 됐고 LG 전자가 전장 쪽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개선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오늘 레포트 쪽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역할론적인 부분들이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CC 과거에 1년 반, 2년 전에는 워낙 각광받았던 업종이고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삼화콘덴서까지 이어지는 네. 분위기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납폭 가대 쪽에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 쪽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삼화콘덴서하고 이제 두 분 다 삼성전기 두 개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훨씬 시총이나 뭐 이런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의 이 탄력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좀 탄력성이 좋으니까 나는 조금 단타 성향이 있다 그러면 삼화콘덴서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이화진 멘토는 어떤 거 고르십니까? 저는 일단 삼성전기를 일단 고를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만큼 올해 테슬라 관련해서도 작년부터 오저 관련 공시도 어느 정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만약에 하반기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삼성전기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꾸준하게 전기차를 꾸준하게 생산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MLCC에 대한 이런 장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삼성전기에게 오히려 더 탄력성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주가적인 탄력성도 삼성전기가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상경 멘토는 어떠세요? 동일한 의견인데 삼성전기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즉 폴더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성숙기 쪽에서 이제 큰 성장을 이루는 산업 쪽에 가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비상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갖고 있는 역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전장용 쪽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기반형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큰 두 개 업종 OLED까지 좀 맞물려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큰 뭐 어마어마한 탄력을 갖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2분기, 3분기 특히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를 조금 더 주목해보자. 앞서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쪽으로 들어갈 물량이나 이런 것까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화진 멘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다음 이슈는 5G 장비주 저희가 한번 잡아놨는데요. 과연 항상 기대감만 있는 이 5G 장비주가 주가에 이게 반영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이화진 멘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일반 5G 장비주 같은 경우는 실적 면에서는 꾸준하게 좀 잘 나긴 했었습니다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를 못 봤던 상황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뭐 디스 네트워크사나 보라이전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수주를 받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 네온시티, 인도네시아 관련된 수도 이전의 관련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5G
5G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이제 부진했던 이유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AT&T 말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가 좀 캐펙스 축소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장비주에 대한 그 수요 우려가 조금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좀 주가가 몰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향후에 새로운 캐파 성장이 될 수 있는 뭐 사우디나 아니면은 그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런 흐름들이 조금 수주 소식이나 좀 있어야 조금 관련된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그러니까 스타링크 관련해서 그런 저궤도 위성 통신 이슈가 좀 나오게 됐을 때 네네. 과연 우리나라 관련된 5G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과 항공 우주와 관련해서도 이 통신주들은 관심 가질 만하다인데 그래도 아직은 좀 지켜볼 구간이다. 이렇게 이화진 멘토께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반도체주 관련 얘기했는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더 상승폭을 높이네요. 지금 25%까지 지금 상승세가 올라가면서 오늘 거의 뭐 약간 상한가로 들어갈 분위기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에서 빠진 수급이 반도체로 확 몰려오는 건가요? 오늘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시세를 뿜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눌 때가 한 20%, 뭐 22% 이선이었거든요. 조금 더 상승세가 커졌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은 저희가 5G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경 멘토에게 5G 관련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전반적으로 KMW가 2019년, 20년,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2차 전지처럼 11,000원대부터 89,000원대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을 때 가장 큰 전제는 수주와 발주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흐름이었고, 그러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건 그러니까 광대역에 대한 부분들, 주파수는 쉽게 얘기하면 건설사의 땅처럼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의 이제 통신사 쪽을 통해서 일본 또한 장비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수기에 대한 시즌이 4분기인데 4분기에 대한 실적을 이제 확인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G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구간이고, 이제 다시 한번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인빌딩에 대한 부분들이 발주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통신 장비주도 탐방을 좀 다녀보면 전반적으로 통신사마다 요구하는 수준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4분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주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하나증권 레포트를 참고를 할 텐데 5.5G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2025년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이나 이슈로 보면 뭐 매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까지 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싸다는 것 때문에 덥석 물기에는 조금 5G가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마 대부분 수주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때 공시를 통해서 나오는데, 최근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전체적인 5G 같은 경우에는 8,600억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50억이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그 전에 예상할 때 1.2조의 영업이익은 한 1,300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충분히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됐는데, 시장에 대한 기대감보다 조금 더 덜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주가가 못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4분기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는 분위기여서 5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좀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5G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주총 시즌과 관련되면 이 얘기가 항상 나오죠. 상장 폐지 주의보, 감사 의견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혹시나 상장 폐지에 들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화진 멘토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매일마다 이게 계속 이제 아직 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계속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일단 31일까지 이제 법정 제출 기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이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런 수급적인 변동성이 이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항상 2월, 3월 달 같은 부분들은 특히나 바이오에 관련된 업종들이 그만큼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에 상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 30억 이상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일단 첫 번째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상패로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관련된 바이오나 종목들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아마 다음
주 31일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자신 종목들은 대부분 제 주변에서도 좀 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좀 신규적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카나리아 바이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하면서 조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경 멘토도 뭐 시장에서 요즘 이 얘기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그런 얘기가 있거나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작년에 53개 회사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 그중에 9개사가 상장 폐지 결정이 됐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시장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된다라는 정부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무회계 법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완화해준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프레 기준으로 5년 연속 그리고 코스닥을 기준으로 4년 연속까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기술 특례 업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특례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개 업체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고 있는데 네. 여전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감사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부분이 충분히 필요한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끝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감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 언급되거나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데들은 투자자분들께 주의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이 아직 안 나오고 연기를 해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감사 의견이 좀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달 31일까지인가요? 31일까지 내겠습니다. 이렇게들 연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 의견이 나오면 주가가 좀 급등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죠. 뭐 나온다더라. 뭐 이렇게 때문에 그런 소문 듣고 이제 투자하셨다가 반대로 나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좀 투자에 주의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상장 폐지 주의보 이 주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시장 주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경 멘토가 가져오신 종목은 JI테크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헤드를 뽑아주셨는데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진 멘토 신테카 바이오, 신이테칸 바이오 이렇게 풀어주셨는데요. 바이오주 오랜만에 한번 얘기 들어보죠. 이상경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뭐 JI테크 같은 경우에는 뉴로메카랑 작년 11월 달에 동일한 기간에 신규 공모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재 장비 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에 공모를 했는데 현재 지금 16,000원 공모가 하회를 하는 수준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마 공모하는 시점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좋은 시점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점에서 상장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하회를 하고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재 쪽에서 특수가스 그리고 포토 마스크 케이스를 제작하는 업체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국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진행이 상용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했던 업체인 것 같고요. 작년에 매출이 좋았던 건 러시아 업체랑 특수가스 계약을 통해서 올해 8월 달까지 이제 T사에 넘기는 매출 계약을 통해서 작년 상반기에 이미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넘기는 흐름이었는데 그 재계약 공시 시점이 8월인데 이번에 공모했던 대부분의 공모 자금 227억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억 정도를 특수가스 제작하는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내재화를 통해서 분명히 내년 내후년에 다시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협력인 것 같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현재 시점인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공모가 하회를 하고 있는 16,000원 선에서는 전혀 가격적인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현재 한 1,20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랑 비슷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PER 15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공모가 기준으로 19,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은 한 19,000원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는 17,500원으로 잡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손절가는 13,000원이니까요. JI테크 투자에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 신이테칸 바이오라고 풀어주셨는데 네. 주식은 신도 모른다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풀어주시죠. 신테카 바이오는 이제 AI 신약 개발 이제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올 하반기 때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제 대략 한 올해 하반기까지 대략 10,000대까지 지금 확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많아야 어느 정도 그런 정확성이나 신속성이나 빠른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다양한 이제 사례를 봐야 될 게, 지금 산오피나 이제 엑스사이언시아 같은 경우도 작년 1월 달에 그런 이제 5억 달러에 대한 52억 달러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로슈나 제네텍 같은 경우도 21년 2월에도 이제 대략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추후에 뭐 항암이나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14개에 대한 타겟이나 이런 후보 물질을 발굴했던 만큼, 그만큼 AI 신약을 통해 가지고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관련된 신약 후보 물질들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JP모건 헬스케어도 그랬고 이번 주 바이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이와 관련된 SDB 클라우드 자체를 어느 정도 시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추후에 빅파마들에 대한 이런 관련된 계약건이 나와야 좀 신테카 바이오도 그런 실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인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금 가장 큰 경쟁사라 볼 수가 있는 미국의 이제 슈로딩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가 2,000대입니다. 결국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관련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관련된 AI 관련된 주로서 조금 큰 대장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사실 접근하기보다는 관련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 뭐 바이오 학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인정을 받게 되면은 좀 신테카 바이오가 좀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향후의 움직임을 좀 봐라라는 말씀이신데,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는 대수를 저희가 보고 이게 도입이 됐구나 싶으면 이제 투자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가서 이제 하기는 했었지만은, 이제 전기세에 대한 부분은 좀 비용적인 면은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왜 슈퍼컴퓨터를 많이 도입을 하냐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딥러닝 기반으로 인해서 많은 다양한 시중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수집을 하고 네. 또 정확성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3만 대까지 못 늘린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뭐 산오피나 관련된 빅파마들에게 오히려 그런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사실 뭐 큰 계약건이 나와야 좀 시장에서 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그래도 관심 가질만 하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회사를 바이오 회사로 보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AI나 플랫폼 업체로 봐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막 다 점검하고 해서 서로 시너지가 날 것들을 모아서 신약 개발에 나선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오늘 이상경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